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훈 검사가 어제 나왔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기소 내용에서 한동훈 검사의 공모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놓고 설왕설래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살펴볼 내용은 지휘권 발동한 추미애 책임론입니다. 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추미애 채널A 의혹 수사 책임론 해서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채널A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2명을 기소했지만 공소장에 한동훈과 공모 하여라는 문구를 넣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의 비판과 내부 이견 및 검사 육탄전 관련 감찰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수사는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전 기자가 공소장에 한 검사장의 이름 빠지는 무엇보다도 검언 유착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던 추 장관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진중권 교수가 했죠. 진중권 교수가 한 얘기를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뽑은 겁니다.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추미애 장관이 수사권 발동을 왜 했는지를 다시 짚어볼까요?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관련된 수사니까 난 빠져 있겠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알아서 부장님들끼리 정해서 잘 하시오라고 빠져 있으려고 하다가 한동훈 검사에 대해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자 돌연 태도를 바꿔서 무슨 심의위원회니 뭐니 수사자문단인지를 꾸려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로 하고 윤리위가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하는 일련의 조처를 윤석열 총장이 취합니다. 즉 검찰 내 최대 권력인 윤석열이 본인 측근 사건에 개입하려는 태도를 보이죠. 추미애 장관이 나선 것은 이 대목이었습니다. 즉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한동훈을 반드시 공모자로 집어넣어서 기소하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은 이 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하지 마라 라고 수사를 지휘한 거죠. 근데 추미애 장관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의 측근 감싸기를 제지한 것일 뿐 한동훈과 채널A의 공모 관계를 밝히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수사팀에 있는 것이었고 그런 충분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본 것일 뿐 이것이 추미애 장관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데 중앙일보는 기사 제목을 추미애 수사 책임론으로 넣고 그 근거는 진중권 교수의 페이스북 한 줄을 집어넣은 겁니다. 요즘 기자들이 기사를 너무 쉽게 쓰는데 너무 쉽게 쓰는 것도 정말 뭐랄까요 정도가 있는데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중권 씨가 검찰의 대변인도 아니고 진중권 씨가 최근에 언론의 보도를 받아주니까 이것저것 치고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뉴스가 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이고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추미애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동훈과 이동재가 공모해서 수사 진행한 것이 분명하니 이 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지휘를 했다면 추미애 장관의 책임론을 물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이 한동훈 수사를 하지 못하게 서울중앙지검을 방해하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되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총장님은 원래 본인이 했던 얘기대로 좀 가만히 계십시오 라고 수사 지휘를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림을 이렇게 몰고 가면서 검언 유착을 다시 그림을 바꿔서 그 제보자와 최강욱 당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공모한 권언 유착으로 거기에 추미애 장관까지 엮어 넣어서 그림을 그리려는 보수 세력의 준동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일보는 채널의 의혹 한동훈 공범 적시 못하면서 검언 유착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기사 제목을 이미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에 잘 나와 있지만 검찰은 한 검사장의 비협조를 이유로 들은 겁니다. 한 검사장이 어떻게 지금 비협조를 하고 있나요? 아이폰을 압수당했는데 비밀번호를 풀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폰의 비밀번호는 푸는데 석 달에서 넉 달이 걸리는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6자리 숫자를 불러주기만 하면 되는데 한동훈 검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한동훈은 그냥 일개 개인도 아니고 또 일개 공무원도 아니고 대한민국 검찰의 검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세우는 정의로운 검사라고 본인을 포장하고 있는데 그 포장 이면에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는 핸드폰의 비밀번호조차 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풀지 않으면 이것은 구속을 하는데, 인신을 구속하는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수사의 기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특수통 검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가운데 또 한편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이틀 전에 검찰의 소환에 응해서, 그때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가 응해서 이것저것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조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퇴청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조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나오는 일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날인을 거부하고 나오니까 그 조서의 내용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한동훈 검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소를 합니까? 공모관계라고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의 이러한 행동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면서 수사의 부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책임이 그 수사팀에 있다는 것 하나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면서 특히도 검찰청의 검사인 한동훈이 검찰의 수사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는 자기 방어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동훈 검사는 이동재와 아무것도 모의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만약 모의한 상태라고 하면 본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핸드폰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동등한 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한동훈 검사는 지금 본인에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인 핸드폰을 열어주면 되는 것인데, 가서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둘 중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검사장 측, 또 한 검사장이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래 꼬붕을 시켜서 기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초 공모 사실 자체가 없어서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공모 사실 자체가 없으면 핸드폰을 왜 복구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주길 요청한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소위 제보자 X, 정치인 등에 대한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촉구했다는 겁니다. 저런 촉구를 하려면 본인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죠. 핸드폰을 열고 그 안에서 이동재와 관련된 부분들을 전부 다 그대로 털어놓으면서 실제로 한 내용이 없다는 걸 간단하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저는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돼서 MBC가 서초동 M본부 한동훈 검사장 채널A 협박 취재의 공모로 의심받는 이유라는 타임라인 기사를 쭉 만들었습니다. 2월 5일에 윤석열이 신라젠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증언을 요청했고 2월 6일에 이동재가 이철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고 2월 10일에 방문 또 하고 2월 11일에 이동재가 이철에게 첫 편지를 작성한 다음날 권승정 대검 대변인을 찾아가서 유시민 수사처벌이 취재 목표라고 조언을 구했고 권순정 대변인은 아니라고 부인했고요. 그에 관련돼서. 그리고 6월 13일에 윤석열이 부산에 갔을 때 이동재와 한동훈이 만나서 잘 아시는 얘기, 와이프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해볼만 하지. 쟤네들이 이동재가 또 교도소에 편지를 썼다. 쟤네들 다 널 버릴 것이고 한동훈이 그런 거 하다 한두 개 걸리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고 후배 기자가 와이프만 걸려도 된다는 말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철에게 첫 번째 편지를 2월 14일에 발송을 했죠.
유시민 이사장 등 관계가 궁금하다라고 하고, 백 기자가 서울 남부지검을 방문해서 신라젠 관련돼서 취재를 하고 2월 19일에 두 번째 편지를 쓰고 가족까지 털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상태에서 세 번째 편지를 써서 정관계 핵심 인차로 검찰의 칼날이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이철 씨의 대리인하고 처음 통화를 24일에 하고 검찰하고 어떻게 교감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니까 나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2월 25일에 실제로 만나서 가족을 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죽을 것이냐, 조금이라도 참작할 수 있게 뭘 불 것이냐 얘기하고 26일에 이철 씨에게 네 번째 편지를 발송하고 가족분들 처벌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대표님도 카드가 있을 거 아니냐고 하면서 유시민 장관 돈 건넨 내역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권이 총선의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를 하니 이동재가 이철 대리인 지모 씨에게 통화 문자를 보내면서 약간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수사 상황을 전해서 3월 5일 이동재가 지모 씨에게 또 문자를 보내죠. 저희 회사 간부와 만나고 싶습니다. 회사에 보고했고 간부가 직접 찾아뵙겠다고 하면서 간부의 연루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했는데 3월 6일에 지모 씨가 못하겠다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3월 7일 이철이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언론을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딸한테도 없는 사실을 만들까 걱정이 된다라고 편지를 썼고 3월 10일 이거는 채널A 진상보고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동훈 검사장하고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동재 씨가. 떳떳했다면 왜 전화를 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후배 기자한테 통화하면서 녹취록에 있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만나봐. 내가 수사팀에 말해줄 수도 있다라고 한동훈이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막 팔아 막 이러는 거야. 아니야 이건 태블릿 PC 같은 거야 라고 한동훈이 말했다라고 후배 기자에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동재가 진전된 부분이 있다라고 했고 이철한테 5번째 편지를 보냈고 MBC PD수첩의 제보를 받은 것을 MBC 취재기자가 3월 10일에 첫 접촉을 했고 3월 12일 남부지검 금조 2부가 이철 대표를 조사한 겁니다. 사실은 금조 1부에서 신라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갔는데 금조 2부에서 박모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거죠. BIK 투자 사기고 사건 고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특정인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을 염두에 두고 현금을 전달한 것을 예단하는 질문을 했다. 이철 씨는 이동재가 진짜 뭐가 있나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3월 13일 그러고 나서 3월 12일 조사를 받고 난 다음 날 이동재가 지모 씨를 만나서 오늘 아침에 검사장하고 10분 통화했고 녹취록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읽으면서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 있다.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쪽에 도움이 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한 3월 16일에 서울 남부지검 금조 1부에서 강모 씨를 피고소인 조사를 했습니다. 정치인 중 강연하러 온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나중에 검안 유착 기사를 봤는데 수사가 너무 똑같이 진행돼서 무서웠다라고 MBC와 인터뷰에서 토론을 했고요. 이철 씨 언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남부지검 금조 1부 최모 검사실에서 수사를 개시했다는데 알고 계시냐? 라고 지모 씨가 얘기를 했더니 수사 관련해서는 내용 많이 확인했습니다. 라고 이동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월 18일 이동재 지모 씨가 다시 통화를 하면서 저는 유를 쳤으면 좋겠고 1번으로 그 다음 검찰에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9시 43분에 통화를 했는데 10시 28분에 이동재 한동훈 검사장 5분 6초 동안 통화를 한 거죠. 그리고 지모 씨가 이동재 씨에게 3월 19일 보내서 당당히 검찰 조사를 받겠다라고 명시적으로 협조 거부를 표시했는데 그 19일에 문자를 밤에 받고
그 다음날 이동재가 한동훈 검사장하고 또 7분 13초를 통화했고 통화지를 녹음해서 3차 만남에서 7초 동안 들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통화 내용의 요지는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좋은 방향으로 간다. 이철에게 하는 얘기죠. 예. 확실하게 믿을 만한 대화의 통로를 연결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동재가 다 말할 테니 한번 만나자. 라고 해서 통화 내용은 그동안 녹음해 놓은 거 아니면 검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지 예. 이런 거를 좀 말하겠다라고 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자라고 하고 나서 이동재가 지모 씨에게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통화했다면서 통화 내용 7초를 들려줬다는 겁니다.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사람 한동훈 검사를 얘기하는 거죠. 검찰의 최고 가시는 유시민 같은 사람 아니냐고 하면서 얘기를 꺼냈고 그날 오후에 또 이동재가 한동훈 검사장하고 통화를 하네요. 그러고 나서 몰래카메라에 찍혔다는 걸 밤에 알고 나서 녹음 파일이 없다라고 배 법조팀장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취재한 거 녹음 파일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3월 23일 서울 남부지검 금조일보에서 이모 씨 상무를 참고인 조사해왔는데 고소권과 관련한 신라젠 관련 정치인 중 강연한 사람이 있는 건지를 조사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채널A 검사장 관련해서 MBC 첫 보도가 나왔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수사 상황을 알지 못한다. 관련돼서 언론에 수사 상황을 전달하거나 신라젠 관련 사건 관련돼서 대화를 언론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채널A 배 법조팀장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녹음 파일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언론과 검찰 관계자를 연결해주거나 언론 취재 내용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 관련해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저 배모 팀장의 말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신라젠 관련해서는 대화나 발언 통화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라는 것이 한동훈의 해명이었던 겁니다. 현직 공무원 검사가 언론과 이야기하는 내용이었고 이동재는 그날 밤에 휴대전화를 초기하고 삼성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날 LG를 초기화하고 회사의 컴퓨터가 느려졌다면서 노트북 포맷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제가 쭉 길게 말씀드렸는데 MBC의 그 글을 직접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MBC로서는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도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방금 보신 내용대로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이동재 씨는 삼성 휴대폰과 LG 휴대폰을 초기화했고 노트북을 포맷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본인의 핸드폰을 갑자기 압수수색 당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어주고 있지 않고 그리고 나가서 조사조차 받고 있지 않고 한 차례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는 수사에 협조하는 척 가서 앉아있다가 조서에 날인은 안 하고 나온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모관계를 이번 조서에 넣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번 공소장에 공모관계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검사는 본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구해야 하고요. 이번 이동재 관련된 기소에서 한동훈 검사의 이름이 빠졌다는 것은 그에게 무죄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주셔야겠습니다. 이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의 말대로 한동훈 검사가 연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 역시 남아 있습니다. 전 이것을 쉽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경우에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채널 A라는 종합 편성 채널이 기자와 아까 전에 그 기자의 주장대로 하면 간부들이 함께 짜고 유시민 이사장을 엮어넣기 위해서 강요를 하다가 걸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사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채널A는 종편 재승인 취소를 포함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즉 한동훈 검사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싱거워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언론이 한 인간의 자유와 한 인간의 인권을 어떻게 말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A에 대한 수사, 채널A 경영진과 간부진이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 역시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이에 대한 채널A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한동훈 검사가 끼어있지 않다고 해서 이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진행이 더 되는 대로 다시 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소식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